시청자 여러분, 대한조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일 4시 41분인데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렸고 지금 이제 움직였던 부분들이 사실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최고가가 99,400원, 시가가 89,000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무슨 어저께 뭐라고 예상을 했길래 도대체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7월 30일 날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만 5천원까지 만약에 시가가 많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1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애초에 7만 5천원 정도 시가를 예상했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만 정도를 예상했는데, 시가는 이제 아쉽게도 얘가 더 떴습니다. 8만 9천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10% 정도가 더 올라간 최고가 9만 9,400원, 거의 10만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뒤에서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신규 상장주가 올라갈 때 좋게 가려면 수급이 몰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급이 몰리려면 장이 안 좋아야 됩니다. 네, 오늘 장 개구렸죠. 이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떨어진 배경이 지금 이제 세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법인세 올리고 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상자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니케이도 마이너스 0.6이고 중국도 마이너스 0.37, 홍콩도 뭐 마이너스 0.76 뭐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졌다는 게 조금 속이 상하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등을 바로 해줄 것 같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단 분위기적으로 장이 좀 눌린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조선업 관련돼 가지고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 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대한조선으로 수익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타점적인 부분 제가 나가긴 했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메인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셨을 때 그 번호로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거였는데요. 일단 뭐 나이스하게 지금 플러스로 끝났다라는 부분이고, 시간 외에도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업 관련돼 가지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단 G7 때부터 해가지고 나토까지 해서 트럼프랑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계속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좀 만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에이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20개 정도 되는 국가의 정상들급이 이번 경주에서 모이는 건데요. 시진핑도 올 거다, 뭐 트럼프도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각 정상들이 직접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오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됐을 때 조선소에다가 방문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소를 방문을 한다. 미국에다가 조선업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투자를 받는 거야. 거기다가 중국은 지금 1등의 조선업이고 2등이 한국인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 한번 간 김에 보러 가자라고 했었을 때 당연하게도 조선업종에서는 완벽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SBS에서 이렇게 마스가 해가지고 세계 조선업 판도를 바꿀 거예요 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무슨 SBS에서 뭐 이 정도까지 오버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SBS가 아니라 홍콩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었어요. 중국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인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합친다. 판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뭐 생각해보면은 뭐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상장을 했고 상장을 했던 시가를 지킨 와중에 조선업 관련된 내용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수급을 빨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랑 같이 짝짝꿍하면서 올라가 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형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12%밖에 안 되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품절주고, 품절주여도 조금 이제 그렇다는 게 뭐냐면, 호가를 보셨을 때 얘가 지금 주당 단가가 92,0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은
1000주만 있어도 이게 9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0주라고 했을 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억이라고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한 호가당 지금 5000주, 3600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억, 3.6억, 3억, 6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93,000원에 9400주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1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정도 이상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정도면 합법적이다, 뭐 합리적이다. 그 정도 시가가 되는 시가총액이 되는 앤데 호가가 이 정도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연속적으로 수급이 박힌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주가, 그 부분을 터치를 하고 뚫고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비비적 거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일정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미국과 어떤 그런 일정적인 조율이 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을 때 조선업에 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부각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주말 동안에 내용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세력이 핸들링 해주는 그런 형태로 연속적인 캔들에 가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겹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대한조선까지 했을 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랠리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4조 정도 이상에서 5조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 얘 시가총액을 그렇게 했을 때 환산했을 때 얘 주가는 한 12만 원까지가 이제 일단은 요거 계산했을 때 그거를 뒷받침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추상적인 목표가입니다. 얘가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어디까지 터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하게도 그냥 추상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매하는 거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주체가 있는 세력이 있는 세력주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익이 그래도 잘 나니까 수익이 그래도 잘 나고 제 타점적인 부분도 괜찮고 영상도 괜찮고 종목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3개월 만에 11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력주가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닐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00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상장을 했는데 어떤 놈들이 많이 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대충 보시면은 여기 기간이 좀 샀는데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 저는 요거 솔직히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투신이 이제 좀 단기간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투가 팔고 투신이 샀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뭐 오케이고 기타 법인이 샀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도우인시스가 상장을 한 다음에 바로
바로 다음 날에 뭐가 있었냐면 넥스트 트레이드에 바로 편입이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3조 5천억가 지금 거의 4조 가까이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넥스트 트레이드로 편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넥스트 트레이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8시 땡땡 하고서 됐을 때 호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얘가 미친놈처럼 쏴버리는 거나 미친놈처럼 빼버리거나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차트가 거지같이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미수를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증거금 100%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미수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아마 30%에서 아마 20%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증거금률 40%가 된다 그러면요 10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풀미수를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는 얼마냐면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5배까지 가능한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저런 식으로 호가가 지금 두꺼운 상태인데 만약에 미수를 쓸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미수를 쓸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 슈팅력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대신에 반대로 슈팅력이 클 수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어디서 시가를 잡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장 시작하는 09시까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매도 타점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고 타점을 결정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 원 가자 해가지고 12만 원에 매도를 걸어놓겠습니다. 이거는 매매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부분으로 매매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매도한 타점 보내드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내일 준비 같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상장하기 전부터 목표가까지 맞췄던 사람인데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타점적인 부분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이번에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라고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상장을 했고 오늘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급으로 전체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급으로 보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